요즘 굉장히 건설 마피아들에 대한 적발이나 규제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건설 마피아 대표적으로 건설사는 대표적이고 결탁되었던 지금 뭐 공무원들 혹은 정치인들 이런 것들 지금 다 터져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집값 상승의 원흉이 되었던 중개사들 문제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통계 자체도 문제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2배 올랐는데 리먼 때 한 반토막 났었죠. 오른 만큼 거의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통계가 반영을 못한다. 당시에 막 떨어질 때는 얼마 안 떨어지고 더 많이 오른다 하면서 매매 가격 지수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이 통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때 올라가는 건 이렇게 나오고 떨어지는 건 이 정도만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단지 찍어보면 그렇지가 않았죠.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동산 안정화 그리고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었는데 터져 나온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첫 번째, 왜 진지게 못 잡았냐 이런 이야기 듣더라도 지금 터져 나와서 앞으로 이 수법을 쓰기 힘들어진다는 거. 그렇다면은 부동산이 정상화된 뒤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이런 수법으로 집값 띄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실거래가 조작, 그 다음에 뭐 거래 취소, 자동거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투기꾼들은 솔직히 말하면 뭐다? 잔잔말이다 잔잔말이. 투기꾼들은 카지노에 들어간 갬블러들이에요. 그래서 초보 투기꾼들은 이제 갬블러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베테랑 투기꾼들은 베테랑 갬블러겠죠. 물론 거기서 갬블러들이 돈 엄청 잃으면 직업 잃고 파산한 거죠. 리먼 때 많이 당했을 테고. 실수요들은 강원랜드 놀러간 일반인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갬블러들이 일반인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가죠. 초보자의 행운이 있어가지고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진짜 돈을 버는 건 카지노죠. 그게 건설 마피아다. 건설사와 그 유착된 관계들. 그래서 LH 사태에 굉장히 크게 터졌었죠. 근데 투기한 사람 첫 유죄 판결 받았고 실형이 선고됐다. 물론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이 사람 얼마나 처먹었나 모르겠네. 많이 처먹었으면 좀 많이 때려줘야 돼요. 연봉 1억 잡고 1억 많이 잡아준 거죠. 1억에 1년씩. 자, LH 판결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LH 잡는다 해놓고 안 잡는다 그랬죠. 하다못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법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판결 그렇게 빨리 안 난다는 거. 그런데 LH 저거 되게 면밀하게 하고 자료 찾아내서 반박하고 혐의 입증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LH 사태 터진 지 1개월도 안 돼서 왜 아직도 처벌 없나 문정부 무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었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자, LH 굉장히 건설 마피아 중에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덜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썩었습니다. 땅 장사 많이 하죠.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공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것 거기까지 인정하겠다. 그런데 내부 직원들이 저러고 있다. 그러면서 땅값 올려놓죠. 땅값 올려놓으니까 비싸게 매입해서 더 비싸게 팔죠. 그게 분양가가 오르는 원인이 되었죠. 앞으로 저주거리 LH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모세가 10계명을 들었습니다. 그 10계명을 들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처벌이나 이런 수위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음껏 어기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에요. 똑같다. 모든 법은 그렇게 발전되어 왔다. 법을 피해가는 사기꾼들이 있고 그 사기꾼들을 잡기 위해서 법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아킬레스와 거북이처럼 그 갭을 점점 좁혀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은 건설 마피아들을 제대로 때려잡고 있다. 자, LH만 나왔어요. 자, LCT 시간 끝났고 대장동의 시간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 저격 나오는 거죠. 여기는 부산시장.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이 기사는 깔 기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까먹고 있던 LCT를 상기시켜줬어요. 지능형 안티 기사라고 봅니다. LCT는 대장동이든 똑같아요. 정치인과 건설업계와 토지 장난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묶여서 만든 건설 마피아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냐. LCT도 많이 받아냈죠? 자, 화천대유 20일 기사 또 나왔어요. 분양수익 4,500억. 아예 투기꾼 분들 10억짜리 20억으로 뛰어서 10억 시세 차익 남으면은 요거 저거 다 떼고서 한 3, 4억 남겨서 뭐해요. 갬블러들 따봤자 뭐해요. 카지노는 이렇게 따고 있는데.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건설사보다는 여기서 많이 쳐 가져간 건데 그러니까 저게 보통 건설사들이랑 이렇게 분리가 되죠. 아무리 1, 2억씩 올리면 뭐해요 니들이. 얘네들 돈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중산층 될 것 같아요? 상대적 빈곤이죠. 벼락거지란 말 니들이 왜 써요? 벼락거지 뭐예요? 안 샀는데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해 보이니까 벼락거지란 말 썼죠. 니들 중산층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벌어서? 절대 못 올라가요. 니들이 한 3, 4억씩 번다고 좋아하고 있을 동안 얘네들은 이렇게 쳐벌고 있다. 퇴직금 50억씩 챙겨준 거 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돼야 중산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자산 올라가서 중산층 될 것 같아요? 헛된 꿈이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되겠다고 다 같이 죽자고 만들고 있다. 저런 데서 대부분 다 망해요.
진짜 돈 버는 거는 소수 기득권층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버블장세 끝났을 때를 보면은 항상 누가 무너졌다? 정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다 빠졌다. 그래서 시중 부동자금 이야기했잖아요. 시중 부동자금 정보 가지고 있는 현금부자들 다 빠졌다 이미. 그런데 집값이 더 오르네 마네. 그거 가지고 지금 싸움 붙여가지고 피자 8조각 오면은 6조각 지들이 이미 다 처먹고서 2조각 가지고 니들이 더 먹네 마네. 야 제가 좀 더 먹는 것 같아 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다. 진짜 처먹는 놈은 따로 있는데. 이것도 오늘 뜬 기사로 갖고 온 거예요. 민간이익 4조 8,300억. 저기만이 아니다. 드러난 것들 보면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할 거냐? 예시가 지금 요게 드러났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특히 부동산 띄우는 정책을 많이 한 데서는 많이 벌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규제가 들어가는 정부가 집값 더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쟤네들이 더 챙겨 먹냐? 아니에요. 쟤네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장해서 빨아먹을 수 있을 만큼 빨아먹는 거지. 자, 거기다가 요런 데서 중간에 이제 딜러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아까 카지노 얘기했죠? 그러면은 뭐 건설사나 이런 애들이 건설 마피아 카지노다. 그리고 투기꾼들은 갬블러 정도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딜러들이 있죠. 굿을 넣어주는데 막 넣고 싶은 대로 넣는 딜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초보 딜러들도 있고. 그게 누구다? 부동산이다. 자, 집값 탐합 최애다.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한다? 공인중개사가. 가두리는 개뿔도 없어요. 투기 조장한 주민중개사. 중개사들이 왜 이 짓거리를 하냐? 첫 번째, 중개 요율 때문이죠. 8억 9천에 파는 거랑 1,000만원 더 붙여서 9억에 파는 거랑 요율이 달라져 버리면 들어오는 복비가 차원이 다르다. 두 번째, 당연히 심리 조장 때문이죠. 자, 중개사는 거래가 잘 되면 먹고 살기 좋을까요? 거래가 안 되면 먹고 살기 좋을까요? 건 바이 건으로 봤는데, 거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두리에서 집값 낮추기 해서 내놓으면 거래가 잘 될 것 같아요. 집값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심리가 돌면서 거래 더럽게 안 됩니다. 거래 늘리고 중개요율 늘리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가는 동네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요 외에 가수요도 들어오니까. 그리고 실수요도 더 급하게 매입을 서두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사는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중개사가 10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띄우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중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서 49는 올리려는 사람이다. 떨어뜨리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 그런데 무슨 가두리냐. 그리고 1은 둘째 치고 나머지 50 중에서도 그냥 시세 이렇게 내달라고 해서 생각 없이 내놨는데 갑자기 가두리로 몰아붙인다. 이런 게 대부분이고, 양아치가 한 절반은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들이 삽니다. 자, 이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뭐냐? 자, 지연신고, 미신고 이런 것들 왜 나오냐? 잘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수익이 되니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동네가 있어요. 호가가 10억짜리야. 근데 이게 8억짜리 매물이 나왔네? 급매물이? 그러면은 이거 안 올리고 지들이 삽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 지연신고, 미신고 하고 있죠. 다른 거래들 나왔을 때 혹은 본인이 자전거래로 띄운다. 띄우고 취소하고 띄우고 취소하고 띄우고 취소하고 실수요한테 떠넘긴다.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이 공인중개사다. 3번은 못 막는데 반값 복비가 뭐를 막을 수 있느냐? 1번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 조금 더 띄우면은 나한테 한 100만원 정도의 이득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양심 안 팔 수도 있죠. 그런데 요거 조금 장난질 치면은 나한테 한 2, 3천씩 들어온다. 그러면 양심을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높은 복비가 그 양심을 팔아먹는데 본질이 되었다. 근데 중개사 너무 많아요. 중개사 아닌데 중개에 사기치는 인간들도 너무 많고, 근데 책임은 안 지고 있다. 만약에 반값 복비가 불만이다 라고 하면은 부동산에 공제증서 한 1억 정도 붙어 있어요. 그 1억 공제해주냐? 안 해줘요. 그 1년 동안 사고에 대해서 총 1억까지 공제해주겠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 사고 쳐서 5천만원 가져갔으면 5천만원밖에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열채짜리 얼름 사기 하나 터졌다. 내가 1억 지금 떼이게 생겼는데 부동산 가서 1억 주세요. 열채 터졌잖아요. 1,000만원씩 밖에 못 드려요. 책임을 안 지는데 그 정도 복비를 받으려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복비 줄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너무 많죠. 공인중개사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직업일까요? 법은 똑바로 알아요? 공인중개사에 보면 집값이 오르는 논리, 내리는 논리 다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오른다고 하고 있죠. 민법, 공법 이런 거 잘 알아서 집주인과 결탁해서 사기치는 공인중개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 아예 자격 박탈해버리고 징역 때려 박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돈 된다고 들어온 거죠. 돈 되면서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버니까 의사했다. 그래서 사람들 뒤지든 말든 수술 개판으로 하고 돈 많이 주는 사람들만 수술해봐라. 공인중개사는 재산에 대해서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거 한 사람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그나 카우나 공인중개사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집값 뛰어가지고 돈만 많이 받아 처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값 복비 들어가는 거예요. 6억에서 9억 구간 0.5, 9억 원 이상은 0.9예요. 왜 8억 9천짜리를 9억으로 올리려고 하겠냐. 요율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리려는 그런 짓거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매매 심리 지금 이미 하락 전환했고 지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로구 한 건 거래됐는데 0.18 상승률 유지 중입니다. 정상적인 통계예요, 이게. 이런 것들도 다 지적 나오고 있죠. 통계도 개편해야 돼요. 지금 거래 분석원만 기다릴 게 아니라 부동산 원도 개편해야 된다. 물론 저기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호도입니다. 종로 한 건 거래된 것은 계약일 기준으로 했고 저 지수가 나오는 것은 신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건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엄청 줄었는데도 상승률이 저거밖에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렇다고 갑자기 뭐 1억씩 20건 거래되던 게 2억씩 10건 거래했다. 그러면 상승률이 유지되는 게 맞는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안 그런데 상승률이 저 모양이라는 건 통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담 감독 끼고 만들어야 한다. 지금 60% 찬성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안 만들고. 어쨌든 이번 정부엔 다 못할 거지만 부동산원 개편해야 되고 분석원은 출범 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특사경에 맡겨놓을 거예요? 자전거래 아직 한 건밖에 안 걸렸죠? 뒤져보면 뒤지게 많이 나온다. 자, 결론.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그 다음에 정치인, 공사, 직원, 건설사 결탁해가지고 수익 올리는 것들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처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간에 집값 올리는 딜러 역할을 했던 중개사들 반값 복비로 때려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친듯이 올리려는 추세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문제가 됐던 통계 개편을 해야 되고 이 개편에 대해서 인식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부동산 안정화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